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대표적인 질문 2개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능원에 우리 김영만 박사님 와주셨는데 직접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대신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영만 박사님이 질문 주신 건 배상훈 교수님께 주셨는데 배상훈 교수님께서 대학 혁신 빅데이터를 강조하셨는데 AI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는 이 어떤 현장의 논의, 대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해서 또 우수학술 도서가 사실은 그 관련된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다시 한번 홍보 한번 해드리고요. 그래서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됐는데 이 내용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구매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일단 구매하시고 읽으셔야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배상훈 교수님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같고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데이터를 모아야죠. 쉽지 않죠. 오바마가 대선할 때 데이터 10개를 주면 100개를 돌려보내주겠다 이런 전략을 썼다고 하는데 강력한 데이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데이터가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나눠주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분석해야죠. 근데 많은 대학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석은 특별히 고용한 통계학자들의 몫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도의 분석은 그분들이 할지라도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성대는 거의 모든 직원 그저 우리 팀장께서 10일 일주일 정도 뭐랄까 학습 휴가처럼 가야 된다고 하니까 R 배우러 간다고 그래요. 우리 대학의 팀장, 주임, 과장들이 R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직접 장학금 데이터를 분석하겠다고 하고 협업인데요. 4사람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학자, 통계 분석학자, 정보통신학자, 그리고 정보보호학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교육학자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해야 많은 센터장님들이 저한테 들어와서 여쭤보시는데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 제가 뭐 간단한 화면 하나 공유해도 될까요? 혹시? 네. 제가 마침 그게 있어가지고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될까? 이게 평소 제가 생각하던 그림인데요. 학생을 중심으로 이 학생이 수업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비교과 활동도 여러 가지 하고 사람들도 여럿이 만나고 학생을 둘러싼 지원 센터들도 많은데 이런 마이크로, 메소, 엑소, 매크로까지 생각해 가면서 학생들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대학이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 교무처에서 보내온 건데 당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역량과 매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우리 상품제하고 링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유저가 뭔가 이익이 있어야 데이터를 또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시보드라는 걸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역량 진단에 참여하면 이런 보고서를 받습니다. 자기 역량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갭이 있고 어떤 부분이 우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마치 건강 진단한 거 똑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받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내는 반응이 참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데 학생들이 주는 반응이 되게 이렇더라고요. 단과대 학과별로도 다 수치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상품 인증 현황, 장학금 현황까지 비주얼라이즈 해줘서 좋았다. 나의 역량, 비교과 활동을 그래프로 보여줘서 좋았다. 첫 화면에 상단 탭이 있어서 좋았다. 수업 계획서까지 다운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 어떤 점수가 올라가는지, 점수라고 설치면 역량이겠죠.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면 학생 활동에 포함되는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 저가 이제 이 작업을 열심히 이제 주도하고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업의 의미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력을 올리는 것이다. 어떤 역량이 자기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낮은지 높은지를 알아서 그 자기주도 학습을 올리고 성공센터가 됐든 카운슬링 센터가 됐든 CTL이 됐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전체적인 상황, 선배들이 걸어간 궤적을 보고 후배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진짜 안 주려고 그래요. 특히 입학 잘 안 주려고 그러죠. 시크릿 한다고. 그리고 학과에서 데이터 안 주려고 그러는데 저희 성대 특유의 그 칼라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하면 싹 하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거좀 다 많이 모으고요. 실체적으로 아무거나 저희가 빅데이터라고 하진 않죠. 그냥 큰 데이터라고 만드는데 빅데이터가 보일 것 같고 이게 이제 한 10년 모이면 종단까지 돼서 그걸 분석해서 후배들이 이를테면 교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이 있으면 교수로 진출한 학생들이 선배들이 걸어간 궤적,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비교과를 듣고 그들의 역량은 무엇이었고 도서관에 몇 번 갔고 어디에 도움을 받았는지를 저희가 패턴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하는 잠재계층 분석이니 뭐니 이게 다 근데 쓸 수 있는 거죠. 연구 문제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몇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중도 탈락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누굴까? 반수하려고 하는 학생. 둘째, 학사 경고의 위험을 받을 학생들이 누굴까? 셋째,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소외받고 무력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누굴까? 넷째, 대학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뭘까? 다섯째,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학생 성공 역량에 가장 기여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이 뭘까? 그래야 저희가 대학의 자원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과 깊이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팅창에 또 저는 우리 경상남도에 계신 걸로 아는데 선한인공지능연구소, 이름 너무 잘 지신 것 같아요. 우리 권태욱 소장님이 강영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해 주셨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박진호 교수님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고요. 우리 그 창의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단장이신 신태석 교수님의 과업과 관련된 질문을 우리 강영철 선생님께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예비교원들이 좀 더 이런 이제 코로나19 상황과 또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예비교원들이 좀 더 갖추고 나왔으면 좋겠다. 기존에 이제 사범대나 교대, 그 교원 양성대학에서 했던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강영철 선생님께 좀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먼저 저는 교사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는데 정말 적극 동의하고요. 실제 예비교원들에 대한 역량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부탁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학생들의 마음을 좀 바라보고 공감하는 역량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좀 부정에서 긍정을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예비교원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교육 실습 저희 학교는 많이 받아요. 놀라실 텐데요. 저희 한 중학교 40명이 오거든요. 저만 놀랐네요.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학생들하고 제가 일부러 나가서 특강도 했어요. 특강도 하는 학생들 얘기가 되게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이번에 교육 실습이 이래서 막 너무 부정적이어서 우리 예비교원들이 힘든 아이들한테 밝은 미소와 긍정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너무 좀 어려워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교사일수록 조금 더 긍정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교과를 연구하는 역량이 정말 필요한데 요즘 좀 중고등학교 교과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황당한 건 교과서에 답이 다 달려 있어요. 교사용 교과서라고 해서. 그래서 은근히 그거에 의존해 공부하는 또 수업하는 교사가 많습니다. 자기 교과에 대한 자부심이죠. 내 교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내 교과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역량이 정말 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예비교원들한테 좀 관점을 넓히는 연습을 많이 해서 이 비판적인 사고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그냥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비교원들이 이런 역량을 위해서라도 토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저는 수업 디자인 역량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하나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 대학생들은 과연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집중력이 몇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초중고 아이들의 그 집중력 시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교원 아이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예비 선생님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세팅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아이들의 그 집중력의 한계 시간이 얼마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시간상 넘긴 파워포인트 뒷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아이들을 계속 집중하면서 끌고 가게 하기 위해 나는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새로운 수업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임용고사라든가 어떤 시험 대비용 모델을 연구하는 학생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지금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요하여대 권순희 교수님하고 지금 그 소설의 인물모 분석을 할 때에도 저희는
왓슨 인공지능 사이트에 그 인물의 말을 넣어서 인공지능이 성격을 분석한 것과 학생들이 그 분석한 내용을 비교하는 이런 수업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교원들한테 설명은 우와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다음 생에 할게요.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좀 새로운 수업에 대한 도전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규정화된 수업을 너무 집중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예비교원들한테 좀 질문하는 역량을 키워주십시오. 질문을 안 합니다. 자문자답은 잘해요. 이게 뭐지? 그래 적어봐. 이런 자문자답은 잘하는데 뭔가 수업 속에서 애들이 머리가 뜨거워지는 질문 제시를 잘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가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답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나면 끝나지만 질문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날 때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예비교원들 자체가 좀 질문하는 역량, 그 질문을 추적하는 이런 역량들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본질이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데요.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예비교원들이 본인들의 꿈이 교사라는 직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교사라는 직장 직업을 잡는 게 아니라 교사가 돼서 어떻게 학생들을 만나고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예비교원 10명한테 물으면 전부 다 임용고사 합격, 사립공채 합격 이렇게 얘기하지 그 이유를 넘어서서 얘기하는 예비교원들을 거의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직업이 아닌 자신의 평생을 바라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답변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두 분은 이제 한 분씩 모시고 포럼을 운영해도 될 만큼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교육부까지 포함해서 3개 주제를 하는 바람에 오늘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아쉬움을 드려야 또 다음번에 또 모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쉬움을 좀 남기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충분히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이 되고요. 발표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발표 자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발표 자료는 페이스북에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고요. 영상은 한 2, 3일 정도 저희가 불필요한 내용을 좀 제거한 다음에 엄선해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곳저곳에다가 막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미래교육 시대에 페이스북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라고 저희가 여러 통로로 채널로 드리니까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저곳 방문하시면서 다양한 내용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은 저희가 2회 포럼을 오늘 마쳤는데 3회부터는 오늘도 여기 지금 저희 AI 융합교육 전공 선생님을 포함해서 현장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창의교육 거점센터 선생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선생님들의 불만이 야 이거 지금 수업 시간 중에 자꾸 이런 걸 자꾸 해서 못 보게 하느냐 이 불만이 많으셔서 저희가 다음 3회부터는 일과 이후의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하든지 아니면 휴일날 하는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하여간 이쪽 저쪽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해서 곧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회 AI 창의융합교육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계획된 3회 포럼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너무 많은 분들 제가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우리 박주병 교수님도 오셨고 김수지 선생님 너무 많이 권순희 교수님도 다 오셨는데 다 부르면은 1시까지 될 것 같아서 이것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